주가에 이어서 재무제표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사실 네이버 금융에서 받을 수 있기는 있거든요. 여기서 종목 분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재무 분석 이런 데 가시면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같은 게 테이블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거를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동적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셀레니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셀레니움의 단점은 뭐라 그랬죠? 약간 느린 게 단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보다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는 게 속도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FN 가이드에서 여기 컴퍼니 가이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여기 접속해 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재무제표 부분을 가면은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도 있고, 별도 재무제표도 있고, 연간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URL을 보면은 여기 URL이 사실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티커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까지만 해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걸 보니까 여기만 바꾸면은 뭔가 다른 종목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감이 오시죠? 000060을 해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재무제표가 바뀌게 되고, 다시 005930 하면은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들을 보면 다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판다스 패키지의 read underbar html 함수를 이용하면은 되게 쉽게 크롤링을 하실 수 있다고 배웠었죠.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역시나 티커 정보를 불러옵니다. 최근 기준일에 해당하는 보통주에 해당하는 티커 리스트를 불러오고 확인해 보면은 티커 리스트가 불러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상단에 티커가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f스트링을 이용해서 URL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동일하고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티커를 입력하면 됐었죠. 이걸 입력하고 pd.read_html을 한 다음에 URL을 해주면은 테이블 정보를 불러오게 되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6개 데이터를 갖고 오거든요. 이 6개가 뭐냐? 첫 번째 테이블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연간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분기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재무상태표고, 이거는 분기재무상태표입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연간 현금 흐름표, 여기는 분기 현금 흐름표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개수가 작죠.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숨겨져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 경우도 플러스를 눌러주셔야 밑에 있는 항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리드 HTML을 해서 크롤링하게 되면은 요거를 열기 전 상태의 데이터만 크롤링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가져오려면은 여기 뒷부분에다가 displayed only에다가 false를 해주면은 디스플레이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숨겨져 있던 항목들도 다 불러오게 됩니다. 0번째, 2번째, 4번째가 연간에 해당하는 거였죠. 연간 기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열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에는 약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동기, 전년동기 퍼센트라는 열 이름이 자기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삭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0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였고 .i락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하면 모든 행위죠. 그리고 열 중에서 이렇게 물결표를 하면은 낫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컬럼 이름에서 전년동기라는 캐릭터가 안 들어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전년동기, 전년동기 퍼센트라는 열이 제외하게 되죠. 그리고 pd concat 함수를 통해서 얘랑 얘랑 얘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주게 되면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데이터
y라는 부분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재무제표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지게 되죠. 요 열 이름을 바꿔 주실 필요도 있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IFRS 연결이라고 나오는데 또 별도 계정 같은 경우는 IFRS 별도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통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네임을 통해서 컬럼명에서 가장 0번째 해당하는 거를 계정이라는 텍스트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연간 재무제표만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기 재무제표가 들어오죠. 이렇게 결산 마감 이전에 해당 페이지를 크롤링하면은 연간 재무제표 데이터에 분기 재무제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연간인데 9월에 해당하는 재무제표가 들어오죠.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열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결산월이 언젠지 확인해야 되겠죠. 결산월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검사를 눌러보면은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div 태그에서 corp group 1이라는 클래스에서 하단에 h2 태그 부분에 12월 결산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은 뭔가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할 수 있겠죠. 패키지들을 불러오고 rq.get을 통해서 html을 불러온 다음에 beautiful 숲 객체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select 함수에다가 div 태그인데 클래스명이 corp group 그리고 하부에 h2 태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티커에 해당하는 정보일 거고 두 번째는 결산에 해당하는 정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니까 1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text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data.text라는 데 저장해주면은 결산월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히게 됐고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숫자 부분만 추출할 수 있겠죠. 요게 숫자에 해당하는 정규 표현식이니까 리 모듈에서 find all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 부분만 추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끝에 해당하는 숫자가 여기서 뽑은 결산원이랑 매치되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분기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는 알아서 날아가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lock을 해주고 모든 행 그리고 열 이름이 계정이거나 이게 5월이니까 열 이름에서 끝에서 두 자리가 이 결산월에 해당하는 거 is인을 써서 하면 되니까 즉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뭐만 뽑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분기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게 날아가고 계정이랑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클렌징 처리를 할 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요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NaN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날려 버리셔도 되고 계정에서 value count를 해서 고유한 값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계정명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타, 배당금 수익, 파생상품 이익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항목들이 중복해서 계정명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렌징 과정을 함수로 짜주시면 되거든요. df에다가는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고 티커에는 티커명 그리고 프리퀀시에는 이게 연간인지 분기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df에다가 우리가 앞서 봤던 연간 재무제표 항목을 입력하고 이 부분은 뭐냐 계정을 제외한 열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isNa를 하면은 이게 NA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or axis 1을 해주면은 이게 전부 다 NA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false 같은 경우는 전부 다 NA가 아닌 거고 true 같은 경우는 모든 열이 NA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겠죠. 한번 DF를 확인해 볼까요? 153번
보면은 그쵸? 여기가 true라고 나오니까 전부 다 NA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true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물음표를 통해서 true가 아닌 거니까 false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든 데이터가 NA가 아닌 부분만 뽑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실행하고 df를 확인해 보면은 적어도 하나는 값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drop duplicate 같은 경우는 중복된 항목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keep 부분에다 first를 해주면은 계정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첫 번째에 위치하는 데이터만 남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melt를 통해서 이거를 밑으로 긴 형태로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df가 이렇게 밑으로 쭉 길어지면서 열 이름이었던 연도 데이터는 이렇게 기준일에 들어가고 값 정보는 여기 값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값이 NaN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s null을 통해서 물음표, 즉 null 값이 아닌 것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쭉 남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그리고 계산에 참여한 계정 펼치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페이지에서 플러스 버튼이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또 지워져야 되겠죠. replace를 통해서 이러한 글자는 땡땡으로 다 날려버려라 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df에서 그런 글자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기준일이 지금 2019 언더바 12로 돼 있는데 이거를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줄 필요도 있고 월말로 바꾸면 편하겠죠. 2019-12-31 이런 식으로 월말에 해당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거를 해주는 법이 먼저 요까지 해주면은 포맷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포맷이 y 바 m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여기 t 시리즈 offset month end를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월말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일에다가 한번 잡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종목 코드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온 티커를 입력하고, 공식 부분에는 연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Y라고 입력을 해주고 분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Q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위에서 우리가 합쳤던 연간 재무제표를 요 함수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티커 연간 재무제표니까 Y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클렌징 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분기 데이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분기 데이터는 1, 3, 5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전년 동기에 해당하는 거는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4개 분기에 해당하는 게 나타나고, 분기 데이터는 우리가 결산월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이런 결산월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고, 리네임을 통해서 여기도 계정이라고 열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바로 클렌징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역시나 티커 넣고 여기는 이제 분기니까 Q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fs q 클린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연간 재무제표와 분기 재무제표를 합치면 되겠죠. 연간이랑 분기를 pdconcat 함수를 통해서 합쳐보면은 데이터 fs find에 위에는 공식 구분이 y로 된 거는 연간 재무제표, q로 된 거는 분기 재무제표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모든 종목의 재무제표를 크롤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에서 재무제표가 저장될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stackdb를 쓸 거니까 이걸 선언해주고 KOR_FS 그리고 계정명은 발차를 좀 길게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계정명은 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준일 값, 종목 코드, 공시 구분을 각각 입력해주고, 프라이머리 키는 같은 계정에서도 기준일이 다를 수 있고 종목 코드 다를 수 있고 공시 구분이 Y, Q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전 종목 주가를 크롤링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먼저 패키지들을 불러오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티커 리스트를 불러오고 DB에 저장할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업설트 방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많았으니까 요 값에 해당하는 것만 업설트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그 티커를 저장할 리스트도 만들어 줍니다. 또 재무제표 클렌징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전 종목의 재무제표를 크롤링하고 DB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를 for 구문에 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for 부분에다가 레인지 0부터 티커 리스트 개수만큼 하고 이거를 tqdm 함수에다 감싸주겠죠. 작업 과정을 알기 위해 tqdm 함수를 이용하고 샘플을 살펴볼까요? 그냥 랜덤하게 한번 5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커를 불러오고 그러면 000080일 거고 이거 역시 중간에 돌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트라이 문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내부에다가 크롤링하는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죠. URL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테이블을 불러오는데 display only를 false로 해줘야 숨겨진 테이블도 불러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를 합치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동기라는 열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열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들을 컨캣으로 합친 다음에 리네임을 통해서 계정이라고 변경을 했었죠. 그러면은 데이터 fsy에 이렇게 계정 그리고 연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건데 요 부분이 분기 재무제표니까 요거를 또 날려줘야 되겠죠. 결산연을 찾기 위해서 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이용하면 됐었죠. 그리고 결산연에 해당하는 계정만 남기면 됐죠. 열 이름이 계정이거나 아니면은 끝에 두 자리가 결산월에 해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분기 데이터가 날아가고 연간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았고 클렌징 처리를 위해서 만든 함수에다가 입력하고 연간 재무제표니까 y라고 입력하면 됐죠. 그리고 분기 데이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됐고 여기 결산연을 찾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클렌징 함수에 넣어준 다음에 두 개 데이터를 합쳐주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준 테이블에다가 입력해주면 됐었죠. 재무제표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000080 종목의 계정 기준일 값 종목 코드 공시가 Y인지 Q인지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돌다가 에러가 발생하면은 티커를 출력하고 그거를 에러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면 되겠죠. 루프가 한번 끝나면은 2초간 슬립을 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포르프 구문이 돌고 나면은 엔진을 종료하고 접속도 종료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실행하게 되면은 루프가 돌면서 재무제표 크롤링, 저장, 크롤링, 저장 과정이 실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콘솔 1에서는 지금도 주가를 다운로드 받는 게 돌아가고 있고 콘솔 2에서는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돌아가고 있겠죠. 이제 앞에서 수집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가치지표, 즉 밸류에이션 지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지표로는 크게 per, PBR, PCR, PSR, 디비덴드 일드가 사용되죠. per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 PBR은 프라이스를 북밸류로 나눈 거, PCR은 프라이스를 캐시플로우로 나눈 거, PSR은 프라이스를 세일즈로 나눈 거, 마지막으로 디비덴드는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거에 해당하겠죠. 가치지표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다음 재무제표가 발표될 때까지 1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반면에 분기 재무제표는 3개월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훨씬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 4개 분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TTM, 즉 Trailing 12 Months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예제로 삼성전자의 가치지표를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불러오고 엔진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티커 리스트에서 최근 일에 해당하는 보통주에 해당하는 티커를 일단 불러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재무제표에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만 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 재무제표 테이블에서 공식 구분이 Q, 즉 분기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들고 오고 종목 코드는
삼성전자 티커인 005930 그리고 계정이 당기순이익이거나 자본이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거나 매출액이거나 요거에 해당하는 정보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엔진 디스포즈를 통해서 연결을 해지해 주시고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본 그리고 분기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불러오게 됩니다. 먼저 정렬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솔트 밸류스가 정렬하는 거였죠. 정렬 순서는 종목 코드, 계정, 기준일 순서로 한번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정렬이 될 거고 TTM 같은 경우는 최근 12개월, 즉 최근 4개의 분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코드와 계정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 코드별로 그리고 계정은 요거별, 요거별, 요거별로 그룹을 묶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를 false로 해서 인덱스를 설정 안 하고 그 중에 값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롤링을 하면은 롤링 계산이 되거든요. 4개의 데이터로 뭔가를 계산하라. 그리고 최소 4개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계산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만약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 4개 분기에 해당하는 재무제표가 없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데이터가 4개는 있어야 된다. 즉 최소 4개 분기의 재무제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썸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는 위에 4개가 없으니까 NAN이 계산되는데 요 부분은 4개의 합계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4개 분기 합계는 요게 되고 매출액 4개 분기 합계는 요게 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4개 분기 합계는 요거 자본의 합계는 요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값 부분만 선택해서 샘플 FS에서 TTM이라는 부분에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TM 지표가 계산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거를 다 돼서 진짜 이 값이 나오는지 이걸 더하면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본 같은 경우는 4개 분기 자본을 다 합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4로 나눠줄 필요가 있고 또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분기 데이터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할 때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한번 클렌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함수를 먼저 불러오고 mpware를 통해서 만약에 계정 이름이 자본이면은 이 ttm을 4로 나눠서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ttm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얘들은 썸이 된 값이 그대로 입력이 돼 있고 자본 같은 경우는 더한 거에 다시 4로 나누니까 평균으로 계산되겠죠. 그리고 계정과 종목 코드별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테일 1을 해주게 되면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행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가장 최근 값, 즉 기준일이 가장 최신의 데이터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가치 지표 중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값들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겠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여기 티커 리스트에서 시가총액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조인을 통해서 계산하면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계산이 되겠죠. 먼저 재무제표에서 계정과 종목 코드 TTM 열만 선택한 다음에 멀지를 해줍니다. 멀지를 뭘 하면 되느냐? 티커 리스트에서 종목 코드와 시가총액과 기준일에 해당하는 정보만 갖고 와서 두 개를 멀지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은 종목 코드를 기준으로 두 개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샘플 FFS 머지에 TTM 지표, 시가총액 지표, 기준일이 있으니까 시가총액을 요거로 나누면은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계산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원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TTM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매치가 안 돼 있죠. 따라서 시가총액을
억으로 나눠져야 서로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가총액을 억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의 스케일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계산하면 되겠죠. 시가총액을 TTM 지표로 나누면은 이게 밸류 지표가 되겠죠. 살펴보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지금 펀지 PBR인지 PSR인지 PCR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표라는 부분에다가 MP 웨어를 통해서 계정이 만약에 매출액이면은 PSR, 계정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면 BCR, 자본이면 PBR, 당기 순이익이면은 per, 그리고 이더저도 아니면은 넌으로 계산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per가 8, PSR이 1, PCR이 5, PBR이 1.17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한번 사이트에 나온 값과 비슷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거든요. 지금 PBR이 1.17, per가 8.87이니까 대략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최근 결산 연도로 계산되는 밸류에이션 지표고, 우리는 최근 4개 분기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제대로 계산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여기 티커 리스트에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종가가 일단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당 배당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이랑 이거 열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먼저 티커 리스트에서 005930에 해당하는 것만 샘플로 한번 카피를 해오고, 주당 배당금을 종가로 나누면 이게 배당 수익률에 해당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2.27% 된다라는 거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2.24%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코드를 응용해서 전 종목의 가치 지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에서 가치 지표가 저장될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스탁DB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고, KOR 언더바 밸류에다가 종목 코드는 6자리, 기준일은 데이트, 지표 같은 경우는 per, PCR, PSR 이런 게 들어갈 거니까 발차 3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값은 더블로 할 거고, 프라이머리 키는 종목 코드랑 기준일이랑 지표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요거 3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와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기 재무제표를 한 번에 불러오면 되겠죠. select 별 from KOR FS에서 공시 구분이 Q, 즉 분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계정은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 4개 계정을 불러옵니다. 또한 티커 리스트가 필요하니까 티커 리스트, 가장 최근일 기준에 보통주에 해당하는 티커 리스트를 불러오고,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연결을 종료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TTM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재무제표를 종목 코드, 계정, 기준일별로 정렬을 해주고, 확인해 보면은 종목 코드와 계정별로 정렬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 종목 코드와 계정별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인덱스 폴스, 그리고 롤링에다가 4개의 분기를 기준으로 윈도우, 즉 롤링을 계산한다. 그리고 최소 4개의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롤링 값이 계산되는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거든요. 이게 대충 더하면은 253 되죠. 더하면은 아, 이렇게 제대로 계산이 돼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는 썸을 치는 게 아니니까 다시 계정이 만약에 자본이면은 이거를 4로 나눠라, 즉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고, 계정과 종목 코드별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최근 데이터에 해당하는 항목만 필요하니까 테일을 통해서 최근 데이터만 선택하죠. 그러면은 FS 부분에 이렇게 최근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 남고 TTM 지표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KORF에서 요 열만 선택하고 티커 리스트에서 요 열이랑 멀지를 해준다 그랬죠. 멀지 기준은 종목 코드를 기준으로 멀지를 해주면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붙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또한 시가총액이랑 재무제표 지금 단위가 다르니까 시가총액을 억으로 나눠서 스케일을 같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을 이 TTM 지표로 나누면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계산되겠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당기순이익이니까 퍼가 될 거고 매출액이니까 뭐 PSR이 될 거고 이건 PCR이 될 거고 이거는 PBR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주고 이게 어떤 지표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MP웨어를 통해서 PSR, PCR, PBR, per 이렇게 구분자를 추가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지표가 지금 뭐구나 라는 게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클렌징 해줘야 되는 건 여기 열 이름을 딴 건 다 한글인데 얘는 밸류니까 얘를 뭐 값 같은 걸로 바꾸고 원하는 열만 선택하고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NaN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inf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TTM이 0이면은 숫자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한을 뜻하는 infinity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SQL에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none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칼럼명을 value를 값으로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열만 선택하고 replace를 통해서 inf나 마이너스 inf나 혹은 nan 같은 경우는 none으로 치환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 종목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SQL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끝나겠죠. 쿼리 부분에 업설트 형식으로 쭉 해주시면 됐고 프라이머리 키가 요거 3개니까 값 부분만 업설트 부분에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value를 to list를 통해서 list로 바꾸고 execute를 통해서 전송해 준 다음에 commits를 통해서 확정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SQL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지표가 제대로 들어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티커 리스트를 통해서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티커 리스트에서 주당 배당금을 종가로 나누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디비덴드 일드가 되죠. 그리고 라운드를 통해서 반올림 해주고 지표에다가 디비덴드 일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티커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쉽게 계산되죠.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 같은 데 가가지고 동화약품 배당 수익률이 진짜 1.95인가 확인해 보면 좋겠죠. 동화약품을 입력해 보면은 1.94니까 제대로 계산이 됐죠. 그런 다음 원하는 열만 선택해서 저장을 하고 이거 역시 이렇게 inf나 nan으로 된 거는 none으로 치환을 해준 다음에 디비덴드 일드가 0인 거는 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비덴드 일드가 이렇게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배당금을 안 준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디비덴드 일드가 0이 아닌 값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재저장을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거 역시 SQL에다가 저장해주면 되겠죠. 디비덴드 일드를 리스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execute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고 확정 갱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디스포즈를 통해서 연결 종료 또 close를 통해서 이것도 연결 종료 해주면 되겠죠. SQL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디비덴드 일드, PBR, PCR, per, PSR 정보가 확인되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where 종목 코드가 005930을 내보면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계산되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은 기준일이 갱신되면서 그날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또 새로 축적이 되겠죠.